자, 안녕하십니까. 자, 동신건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오리엔트 전공을 저번에 한번 했었으니까 오늘은 동신건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관련주 한때는 또 대장주였어요. 예전에. 자, 뭐 이제 인맥 관련주인데 2021년 보면 뭐 슈팅 좀 어마어마했었죠. 이때는 뭐 당연히 대선이었고 결론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를 차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리엔트 전공이 또 떠오른 건, 오리엔트 전공은 또 2021년 한번 볼까요? 그렇게 파동이 세진 않죠. 동신건설보다 훨씬 약했습니다. 자, 뭐 오리엔트 그 시계 회사 뭐 얘기로 그건 말도 안 되는 사실 테마긴 한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죠. 많습니다. 뭐 도탈소프트, 카스, 형제헬트, CS, 이스타코, 일성건설 등등, 에이텍 등등도 있었죠. 한때는 또 에이텍이 대장이었어요. 근데 요새는 또 에이텍이 대장 역할은 또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사법 리스크를 어느 정도는 털고 수요일 날 뭐 장난이 아니었어요. 호가창이. 저도 이제 계속 보고 있었는데 우원식 테마하고 같이 봤는데 자, 막 들락날락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향성이 나고 이제 수요일 날 우원식 테마는 이제 거의 한가 같고 그리고 뭐 김동현 테마도 한가 같죠. PN 풍년 뭐 SG 글로벌 다 한가를 갔어요. 자, 잠룡들이라고 하죠. 자, 이재명 대표가 뭐지 2심뭐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은 제가 판단을 안 할게요. 뭐 제가 그런 거 판단하고 싶지는 않고 저는 그야말로 요새 이런 얘기를 하죠. 일찍 이찍 다 관심 없고요. 그냥 저는 중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도 투표를 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투표하고 전 투표는 거른 적이 없어요. 뭐 아파도 휠체어 타고라도 꼭 투표하러 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뭐 제 성향은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그런 관심력은 없으니까. 자,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나 인기도죠. 자, 난적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될 때 뭐 이제 안희정 지사도 있고 뭐 인기 있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그때부터 살짝 이재명 대표가 이제 거론이 됐죠. 그러면서 뭐 후보는 당연히 지고 문재인 대통령 되고 그때부터 이제 쑥쑥 자라나기 시작하죠. 성남지사에서 이제 경기도지사 됐다가 자, 근데 또 거기서 또 많은 문제들이 뭐 많았어요. 뭐 법인카드 문제, 그 대장동에 또 대북 송금에 즉 걸려 있는 게 상당히 많죠.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기도 많지만 또 리스크도 많은 정치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인기만큼이나 리스크도 굉장히 크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지금은 보면 이제 원래 윤석열 이제 검찰총장 때는 뭐 대선 후보로 생각도 안 했죠. 근데 탁 튀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것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키워준 거나 다름없죠. 추미애 의원하고 그 뒤로 일단은 이제 계속되는 이제 싸움이 있다가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예요? 적수가 없어요. 현재는 인기도의 적수는 없단 말이다. 자, 여당에 뭐 누가 있겠어요? 이재명 대표 급의 인기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 자, 그런데 이제 사법 리스크가 크니까 슬슬 이제 위험하다. 자, 대선 주자가 됐다가 이게 희생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야당에선 저 대선 주자를 못 내요. 민주당에서는. 그런 이제 이런 걸로 밀고 나갔죠. 그래서 김동연도 뭐 나는 깨끗하다. 법에 접촉될 게 없다. 자, 우원식 의장도 자, 오늘 효성 OMB가 뭐 급등을 하는데 코롱 모빌리티도 오늘 상승을 합니다. 우원식 의장도 나는 대선에 관심이 없어요. 국회의장의 명분을 다할게요. 라고 하지만 행보 보세요. 슬쩍 이제 내가 나서도 되겠는데 인기도 1위 이재명을 제외한 1위 이러니까 올라오는 거죠. 자, 이런 팔이 나는 거죠. 그래서 동신건설이 어제 짬상 못 간 이유도 당연해요. 시가는 갭상승 뜨겠죠. 왜? 전날에 여파가 올라가니까. 자, 근데 그게 이어지기는 쉽진 않다는 거죠. 자, 최대 사법 리스크 선언 이재명. 남은 재판을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 2심에서 무죄 1심에서는 유죄 나왔고 2심에 무죄 나왔죠. 또 대법원 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왜냐면 또 그 판사 또 문제도 얘기도 있었죠. 2심에서.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또 결심, 그러니까 대법원 가면 12명이 판결하는데 10명이 보수예요. 대법원에서는. 정치판에서 지금 그런 논리가 있죠. 지금 헌재도 그렇고 정치판 싸움이라는 거죠. 자, 헌재가
뭐 예를 들면 진짜 마음 놓고 한덕수 총리 탄핵하려면 할 수 있었죠. 근데 기각이 나왔어요. 물론 이제 각하도 나왔지만 자 이제 헌재도 달라지죠. 아 이재명 이렇게 됐다? 그러면 윤석열을 어떻게 할까? 이게 다 나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남은 재판이 무사히 다 통과한다는 보장이 사실은 없어요. 물론 이제 권력의 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판사도 눈치 보죠. 자기 다음에 어떡할 거야 나가면. 퇴임 후에 다 기록이 남는데 주홍 글씨로 그죠?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권력 싸움이 어떻게 될지는 이제 치열한 싸움이 될 겁니다. 자 일단은 동신건설은 더 눌릴 거고요. 눌렸다 또 한 번 반등은 분명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사법 리스크를 덜어냈다기보다는 이제 뭐냐면 잠깐 시간을 버는 거라고 봐야 돼요. 완전하게 그 나머지 5개 재판을 다 덜어내려면 시간이 몇 년이 걸린다는 거죠. 그죠? 자, 이제 검찰은 바로 그냥 다음날 바로 상고를 했어요. 이건 아니다. 뒤집을 수 있다. 이러면서 바로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생각과 괴리된 비상적인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1심에서 유죄가 났는데 2심 한 게 법리 해석이 좀 모호하다. 이런 것들로 상고를 냈기 때문에 대법원의 또 판단이 기대됩니다. 대법원도 뭐 6월까지 나올 수도 있는데 이제 원칙적으로 6월 26일까지예요. 근데 그 전에 나올 수도 있어요. 까지니까. 왜냐하면 633 원칙을 좀 많이 깼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5월 초 선고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4월 말이나 그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다. 근데 분명히 신중할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제 동인신건설이 추가로 팍 또 급등하기 위해서는 이제 4월로 넘어갔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어떻게 될지가 관건인데 현재는 지금 팽팽하다는 얘기도 많이 나와요. 지금 4대4, 뭐 5대3 이런 이제 탄핵 인용이 5. 자 5대3도 안 되죠. 6대2가 돼야 돼요. 근데 4대4면 또 웃기고 또 그리고 이거 오히려 기각 각하가 더 커지면 명분이 또 달라져요. 그래서 헌재도 지금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일 것이다. 4월 18일 날 이제 2명의 문영배랑 이정민가요? 그 헌법재판관들 임기가 끝나잖아요. 이전에 해결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둘이 나가버리면 이제 6명이죠. 그러면 안 돼요. 선고가. 선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새로운 사람이 임명돼서 또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럼 시간이 엄청 또 길어지겠죠. 그래서 아마 4월 18일까지는 선고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얘기도 나돌고 있습니다. 아마 문영배랑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이거 임기 끝나고 나 모르겠다고 판결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자 어쨌든 지금까지 판결을 미룬다는 건 그들도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과 해석이 지금 한쪽으로 8대0이 어쨌든 뭐 기각이든 뭐 인용이든 8대0이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자, 그게 일단은 분수령이 될 것이다. 동신건설은 탄핵되면 뭐 급등을 할 것이고 만약에 기각이나 각하가 됐다? 이러면 또 한 번 급락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자, 어쨌든 파란만장한 정치인이 아닐까 이 사람은 이분은이라고 할게요. 그렇게 좀 예상이 돼요. 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거 이제 영상 찍으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래요. 자, 법 잘 수호하고 국민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땐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 개인들 사리사욕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정치인 관련주들 매매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뭐 대선이 됐던 뭐 총선이 됐던 그리고 새로운 뭐 어떤 정치적 인재가 떠올랐을 때 굉장히 거론이 많이 되죠. 자, 인맥 관련주도 있고 정책 관련주도 있는데 또 정치인 관련주들이 또 폭등하면 굉장히 폭등을 합니다. 반면에 또 떨어질 때는 굉장히 무지막지하게 떨어지는 경향들이 있죠. 그리고 한번 추세가 꺾이면 상당히 오랜 동안 고생하는 경우도 많은데 자, 정치인 관련 매매해서 제가 2가지 무료 혜택을 좀 안내해 드릴게요. 자,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포인트 관리해 드리고요. 그 히든 정보들 그리고 주가 일반 뉴스에 나오지 않은 뉴스들 그 기업 개별 자료들 있죠. 이런 것들 챙겨 드리는 텔레그램 방이 있습니다. 일로 초대를 해 드릴게요. 이 방에서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시장 주도주들 그리고 급등주들 매매 가이드까지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자, 그리고 여러분들 최근에 제일 좋아하시는 무료 추천주 제가 챙겨 드릴 텐데요. 자,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함께 하면서
뭐 많은 종목들을 추천을 했습니다. 추천하는데 아직 손절 종목이 단 하나도 없어요. 정확한 매수 포인트를 드리면서 제가 전부 다 수익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앞으로도 계속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보통 평균적으로 저는 4주 정도 잡고 하고 있고요. 뭐 2주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더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6주. 그거는 이제 더 많이 올랐을 때요. 평균적으로 5, 60% 이상 수익을 내고요. 뭐 추세 돌파하면 110도 나오고 330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뭐 20 이렇게 나온 거는 이건 단기죠. 2주 안에 끝내는 거. 아닐 땐 바로 또 짧게 수익 실현하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자, 여러분들 제가 이 두 가지 무료 혜택 챙겨 드릴 텐데 저한테 문자 한 통 주시면 편안한 마음으로 주시면 돼요. 제가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10-8011-0017이고 자, 여기로 정치인 관련 주니까 정치 이렇게 문자만 보내주세요. 편하게. 그럼 제가 이 두 가지 무료 혜택 챙겨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